단순한 호기심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자신의 생일에 비트코인 최고가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하루 만에 100분 이상의 구독자님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에 사연들도 많았습니다. 호들러TV 영상을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시고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 추석 때 선물 잘 챙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격려가 되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늦게까지 식당 영업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남편분과 함께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피로가 풀렸다고 하시는 오희님과 2016년 2, 3월쯤에 50만원의 비트코인을 소개받고 망설이시다가 결국 8, 90만원 정도 할 때 1,500만원어치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어려운 결정 아니겠습니까? 소개받았을 때보다 2배 올랐을 때 매수하셨으니까 엄청난 일인 겁니다. 거의 15개 이상 매수하셔서 150만원 할 때 일부 팔아서 100% 이상 수익 올리시고 500만원 할 때까지 보유하시고 계시다가 500만원 할 때 좀 팔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할 말이 많으시다고 지금 3개 정도 지키고 계시고, 2017년에 아내분을 설득시키셔서 2개 사고 지금 1.2개 정도 보유하고 계신다는 종태님, 딱 들어봐도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을까 감이 오는 댓글도 있었고, 또 큰 실수로 비트코인을 놓쳐버렸다가 평균 단가 9천만원에 다시 매수하시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셨다는 성2030님, 비트코인은 야생마와 같아서 꼭 붙잡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장 힘든 것은 떠나보낸 비트코인을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는 물리더라도 보유하면서 덜 힘든 길로 가는 걸 선택하셨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말없이 비트코인과 함께 해오신 많은 구독자님들의 사연을 접하게 되어서 아주 큰 힘을 얻었습니다. 내친 김에 내년 추석 이벤트와 별개로 2024년 12월 31일 비트코인 종가를 맞추는 이벤트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궁금하고 재밌는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2024년 9월 이번 달 9월 30일까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에 한해서 2024년 12월 31일 비트코인 종가를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신 구독자님을 뽑아서 쪽집 계상을 드리면 재미있을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상 금액은 약소하게 5만 사토시 책정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보잘것없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비트코인 호들러님들의 가격 예측 능력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 가격은 한 달 전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 꼭 한 달 만에 다시 저점을 기록하고 말았는데, 8월 5일 날은 저점에서 종가에 올 때 400만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제는 종가가 그다지 올라가지 못했다는 점이 좀 차이가 나긴 했습니다. 결국 한 달 동안 하락이 계속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건 역시 미국 패드의 금리와 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시장 냉각 속도 등에 따른 반응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지표들이 결국은 거대한 세력들에 의해 통제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표에 따라 자산 가격이 요동치는 상황을 개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지표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선의 대응 책임에도 우리가 마치 이런 매크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개미 투자자 혹은 비트코인 쉐우들의 가장 큰 망상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 한가운데서 쉐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강 큰 쉐우들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손실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래들은 거대한 파도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좁혀지지 않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적절하게 증명해내는 것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열정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체험적으로 이러한 것을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롬 파월은 이러한 지표들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많은 시간 레리 핑크와 제이미 다이먼에게 사인을 보내고 대가리를 흔들어댔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다만 제롬 파월의 우아한 와인드업일 뿐입니다. 자산시장은 겉으로는 정의로운 듯 하지만 냉혹하기 그지없는 불공정한 시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접하는 정보라는 것은 볼 카운트 2&2에서 볼 빼는 사인도 보지 못하고 휘두르는 9번 타자의 힘찬 헛스윙이 다름 아닌 것입니다. 부디 자신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고래들이나 기관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돈으로 레버리지 같은 사탕발림을 멀리하고 현물 비트코인을 매수한 다음 지갑으로 보내시고 시장에 얼씬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로마님의 댓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깻잎처럼 바닥에 딱 붙어 있으라.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깻잎인지 콩잎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바닥에 착 달라붙은 젖은 낙엽이라고 하셨군요. 괜히 아는 척하고 매크로 상황을 온몸으로 막아서 봐야 추풍낙엽 1엽 편주에 불과합니다. 그냥 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결국 성남 파도는 지나가고 바다는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때는 고래도 새우도 제 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크로 상황을 분석할 능력도 없고 자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래를 이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래들이 다 보고 나서 넘겨주는 정보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축구 선수들이 차는 공의 속도는 골키퍼의 반응 속도보다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골키퍼는 골대의 반을 포기하고 방어를 하는 작전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새우들인 우리는 비트코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현란한 기술로 드리블하는 호나우드와 맨투맨으로 붙지 말고 지역 수비 정도로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역습의 찬스를 노리는 작전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영상을 만들려고 야구, 축구, 스킨스쿠버 온갖 예화를 다 들어가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 호들러님들의 쪽집게 실력을 한번 만천하에 드러내볼 시간이 왔습니다. 고래도 못 맞추는 비트코인 연말 최종가 제시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2024년 9월 30일 자정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찍으시면 맞을 확률이 2배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선물 참기름 하실 건지 들기름 하실 건지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들기름